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지난 한 주의 큰 사건, 시사적인 사건과 또 저의 활동들을 좀 요약하고 좀 부연 설명도 더 드리는 그런 코너를 이제 찍어볼까 합니다. 2주의 사건, 2주의 오준호, 2425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로 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윤한대전, 앞으로는 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여의도 정가의 블랙홀이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이 사건으로 다 집중이 됐었죠. 그리고 이 충돌은 지난 23일 충남 서천 재래시장 화재 현장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갈등이 봉합되고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또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불탄 시장의 잿더미를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의 화해 쇼를 연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또 지적도 있었죠.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당무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 움직임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린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한 위원장은 이제 별의 순간을 잡은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과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물러난 것이지,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서서 어떤 정확한 태도를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를 요청한 적이 없고 그저 국민 눈높이라는 정도의 말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말조차 하지 않을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도 마리 앙투아네트 비유는 그저 비유로 봐달라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 김건희 특검법이 다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왔다, 더 이상 다룰 게 없다 라고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디올백까지 포함해서 특검법을 재표결을 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를 요리조리 피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별의 순간을 잡을 뻔했을 때 오히려 밀어붙였어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쳤으니 과연 다음 기회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끼는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라는 말까지 들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에게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아끼는 사람은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것이고, 그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사람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겠죠. 그런 의미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비유는 틀린 게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꿈꾸는 건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니라 어쩌면 측천무후일지도 모릅니다. 측천무후는 당나라 황제의 황후로 조정의 실권을 쥐고 공포정치를 휘두르다가 나중에는 직접 황제가 되어버린 여성이죠. 이번 일련의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게는 사과라는 말을 꺼낼 수도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 김건희 여사는 혹시 다음 대권을 꿈꾸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야당이 집권하든 혹은 현재의 여당이 다시 집권하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인 조치가 있을 겁니다.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팬덤을 가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치고 여권을 제치고 직접 대권에 도전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현 정부의 사실상 실권자다, 이것은 분명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강조할 것은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특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나는 원전만 있으면 돼. 제가
목요일에 페이스북에 썼던 논평을 바탕으로 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해서 만든 반도체는 해외의 주요 수요자에게 팔 수가 없다. RE100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만든 반도체만 주요 수요자에게 팔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은 이것이 선동이라고 반박하는 논평을 내놓았는데요. 그 논평의 핵심은 RE100은 기업이 제반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의 전력 공급 체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국내의 RE100 기업들은 고객의 수요나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100%에 도달하는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결성한 협의체로 2050년까지 생산 과정에 필요한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기로 서로 약속한 기구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대만의 TSMC도 모두 RE100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최근에 와서야 RE100에 가입을 했죠. 지금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전기 전체 중에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전기는 20%가 안 됩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부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더 많이 필요해지는데 구해올 곳이 없는 겁니다. 다른 대기업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이 100에 가입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거나 RE100의 목표를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할 수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생산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이 국가의 전력 공급 체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국민의힘의 산업정책은 혹시 우리 기업 해외로 내쫓기입니까? 우리 기업은 다 나가도 돼. 우리는 원전 너만 있으면 돼. 이 무슨 심파극이란 말입니까?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선진국은 물론 일본, 중국보다도 낮고 심지어 원전 강국인 프랑스보다도 낮습니다.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 이상인데 한국은 8%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기로 하고 태양광 등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원전 비중 목표를 늘렸습니다. 이 100 대표인 마이크 피어스는 이를 두고 큰 실수를 한 거라고 한국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실제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할 때까지 10년에서 15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 돌려야만 하죠. 석탄 화력을 빨리 줄이려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빨리 설치할 수 있고 또 싸고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원전 에너지를 깨끗한 에너지로 인정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RE100이 아니라 CF100을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CF100은 카본 프리, 탄소 중립 연합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핵심은 청정 에너지에 원자력 발전 에너지를 포함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싸늘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보다 빨리 재생에너지를 늘려온 나라들은 지금 그 나라의 전기 중에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제일 쌉니다. 그러니 원전을 더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 보고 우리는 원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원전 에너지도 인정해줘 라고 하면 인정을 해줄까요? 국제사회의 반응이 싸늘하니까 국내 기업들도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500대 기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CF100에 가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으니 82%의 기업이 없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CF100에 가입해봤자 글로벌 대기업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면서요. 영업의 기본은 상대의 니즈를 파악해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죠. 상대는 필요가 없다는데 우리는 이걸 만들었으니 너희는 이걸 사줘 라고 하면 물건이 팔리겠습니까? 유럽에는 그린 텍소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녹색 에너지 분류 체계라는 건데요.
그린 텍소노미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신속하게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없으면 지상에서 폐기물을 관리할 때 엄청난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 핀란드에서 지하 500m에 하나를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을 그렇게 늘리고 싶다면 이번 총선에서 정직하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대계라면서요, 표를 의식해서 그런 발표를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제가 사명 있는 나라라는 책에서 밝힌 것처럼 기본소득당 그리고 개혁연합 신당은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을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녹색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할 겁니다. 필요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고 해외 기업들이 RE100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국제 왕따로 만들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활로를 잃게 만들 원전 집착에서 제발 좀 벗어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이주의 사건과 이주의 오준호를 주제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